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에는 3%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휘청휘청하죠. 미증시가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주말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자, 특히나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10%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10% 전후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쪽 상황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까?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한 거지 아직까지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제 액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조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자, 토요일 12시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이때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실제 아직 벌어지지 않았죠.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좋아지면 이거 안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져요? 안 좋아집니다. 그럼 언제부터 좋아질 수 있어요? 수주 받고 그쵸? 결제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AI 시대에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뉴스케일 파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 24년도 시작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15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앞으로 AI 시대에 맞서서 어떤 부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유일하게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쵸? 저탄소가 아니라 그냥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즉 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대형 원자로 방식이 아니라 SMR 방식 소형 모듈 원자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나 설치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설치 기간에 대한 단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상승폭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자, 과거처럼 설계와 그리고 원자로를 짓는 이런 부분이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됩니다. 반도체를 보면 알 수 있죠. 설계 기업 따로, 생산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전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SMR에서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테라파워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원천 기술, 즉 설계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있고 짓는 건 어디서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늦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승이 시작되는 그 지점 그게 언제예요? 지금부터다. 그게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신고가. 그쵸? 왜? 선반영하니까.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건 무조건입니다.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강한 종목군들 그쵸?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24년도 하반기에는 한국 시장은 거의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락은 있었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됐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계속해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도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엄청나게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화오션 이런 종목군들 모두 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강세 구간을 만들어 왔다는 점. 왜 이런 부분이 나올까요? 고가 매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고가 매물을 먹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들어온다,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돈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돈이 먼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는 게 맞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이 바닥입니다.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매매할 때 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가격을 보고 나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 때 수익 구간을 크게 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오션을 내가 바닥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겠지. 운이 좋았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겠지. 운이 좋았을 때. 근데 여기서 샀다고 쳐봅시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투자자는 잘 없습니다. 특히나 8월 달 이후에 한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특히나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조금 불편한 일들이 터지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고요, 그쪽은. 근데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아라.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는 구간이 있었을 때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근데 그 기준이 어디다? 신고가다. 하지만 신고가를 종목별로 어느 구간부터 봐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강한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된다는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도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현대 일렉트릭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뭘 만들죠? 변압기를 만듭니다. 지금 변압기는 어디 쪽으로 나가요? 미국으로 나가요. 그럼 미국으로 나가면서 왜 미국에서 변압기를 쓸어 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왜 시작이 됐을까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AI. 그러면 인프라가 깔린다. 전기를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값이 쌓여야 됩니다. 누가 진행해요? 이걸? 트럼프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인데 트럼프가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실제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 취임은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명령을 쏟아낸 후 원자력 발전 회사들의 주가가 개장 전 급등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AI 시대에서 특히나 중국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값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공약 사항에도 있죠. 베이비 드릴. 무조건 미국인들 발밑에 있는 검은 황금, 석유를 계속 퍼올리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이 있죠. 기후 위기는 사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석 연료를 때우는 이런 생산 방식보다 더 효율이 높은 게 원전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원전에 대한 효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계에서 원전이 확대되기 시작했었던 1970년도부터 원전에 대한 확대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죠. SMR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맞춰서 우리는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시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타점을 잡기 위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자, 소통방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코스피 반등은 쉬는 중이다. 20일, 60일 정배열 만들고 나서 조정 구간에 있고, 하지만 주도주는 변함이 없다. 주도주는 뭐예요? 바이오, 조선, 원전, 로봇 플러스 방산. 방산주가 최근에 좋죠. 그러면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공유하는 게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렸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을 검색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쭉 보시면, 그렇죠? 하나오션 보유 확인 등등 내용 보시면 어때요? 38% 수익 중이다. 이게 언제예요? 1월 15일입니다.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매매 구간을 잡았어요. 근데 그 매매 구간을 잡는 과정에서 최종 57%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매도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월 4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의 매수 못 사면 내일이라도 매수를 해라. 시가에 따라 붙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렇죠?
끝까지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다시 그 가격대로 내려왔지만 다시 매수 타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매수, 최근에 딱 4거래일 만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해야지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그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익이 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자,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임을 보였을 때 두산도 움직임을 보이고요. 특히나 우리 기술도 같이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겠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람 테크놀로지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75%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이건 종목마다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두산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모두 다 확인하고 매매하죠. 그런 결과 15%. 그리고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기술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3% 수익 구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자, 최근에 한화 오션도 제가 매매했다고 말씀드렸죠. 매수하는 구간을 모두 그쵸? 확인하고 한 결과 57%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그쵸? 다시 재매수 구간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왜? 미증시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미국이 경기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두 매수 타점이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주말에 공부하시라고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급락하고 있어요. 물가 관련된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트럼프가 일부러 하는 것이다. 왜 일부러 하는지 대충 이해가 가죠. 하지만 트럼프의 속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미국이 잘 안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런 조정 구간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